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주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이제 12월이 와버렸는데요.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안 올 것 같았는데 오고야 말았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것들, 좀 아쉬웠던 것들, 좀 미련에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올해 이거 하기로 했는데 못했네. 내년에는 할 수 있을까? 라면서 약간의 자책 또 실망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기보다는 올 한 해도 큰 탈 없이, 그러니까 무탈하게 잘 지낸 것만으로도 제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출근하거나 등교하거나 아니면 해야 하는 일들을 이때까지 꾸준하게 해왔던 것만으로도 제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이, 제 자신을 제가 먼저 아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해봐 주지 않을까요? 제 자신부터라도 저에게 칭찬해주고 좀 아쉬웠던 점이 있긴 하더라도 일단 자기 자신 칭찬해주는 것을 먼저 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올 한 해 하기로 했는데 못했던 것들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보면서요.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와, 오늘 그리고 내일 영하 7도, 영하 8도까지 서울 기온이 떨어지는데요. 정말 너무 추워서 귀랑 막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추위 준비 좀 단단히 하셨나요? 요즘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래요. 그래서 병원 가면은 독감 예방주사 이 접종도 많이 밀려있지만은 이미 독감 걸리신 분들 때문에 병원이 정말 바쁘고 대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독감 안 걸리시게 사람 많은 곳에 가실 때는 꼭 마스크 껴서 그 기관지 보호하시고요. 이렇게 찬바람 불 때 마스크 끼는 게 정말 기관지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꼭 손, 발, 목 따뜻하게 하시는 것을 정말 강추드립니다.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덜 추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발이랑 목을 따뜻하게 해야지 이게 체온이 올라가더라고요. 양말도 발목 양말 대신에 조금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발목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양말 신으시고요. 목도리도 둘러주시면 체감 온도가 4도 이상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겨울도 무탈하게 잘 이겨내 보자고요. 저는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는 첫 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나서 그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자리 밝아와
어떤 오빠만큼 욕조에 물이 미련이 돼 넘쳐 흘러 한숨이 가득 그 공간을 채워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꽃이 피고 따뜻한 공기 냄새가 날 감싸 달라진 거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 그래도 내일을 기다려봐 하루의 끝에서 이 자리에 나는 서 아니 새도록 너를 그리고 있어 Do you want me to live low 난 그 자리 그대로 까만 밤 하늘에 가려 잠시 보이지 않는 거야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Starry starry night 네가 없는 밤 가슴이 공허 우리의 풍경이 저물어가 현실을 부정해 눈을 감아 또 네가 보여 왜 아른거려 Leave me alone 무너져가네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오늘 들어보신 첫 번째 곡은요.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지지난주에 이어서 백남준입니다. 백남준 작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좀 작품 이야기를 세세하게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작품 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백남준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또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짧게 알아보고 작품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백남준은요,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로 1982년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재회고전을 계기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로 부상하였습니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요, 굿모닝 미스터 오웰, 또 다다익선, 또 바이바이 키플링 등이 있습니다. 전자미술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진 백남준은 TV 프로젝트, 퍼포먼스, 설치, 공동 작업을 아우르며 다작을 하는 미술가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백남준이라는 익숙한 이름에 비해 백남준의 예술 세계는 그리 녹록하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미디어 아트의 창시자라는 언뜻 명료해 보이지만 제한적인 틀을 잠시 내려놓아도 좋겠습니다. 자유를 미리 정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역설적이라 말한 백남준은
우리가 모두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 태도를 원했을 것 같으니까요. 1950년대 후반 백남준은요, 미술사적 전통의 반기를 들고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던 전위적 플럭서스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부터 백남준 예술의 핵심에는 신체에 대한 실존주의적 관심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작품 손과 얼굴에서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천천히 어루만지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의식이 거주하는 장소이자 사유를 일으키는 활성체로서의 신체의 존재를 섬세하게 확인하며 부각시키는 몸짓을 기록했습니다. 백남준은 자신의 신체를 미디어 삼아 그 신체를 해체하기도 했는데요. 작품 머리를 위한 선의 경우 직선을 긋고 그 선을 따라가라 라는 라 몬트영의 플럭서스 악보를 잉크와 토마토 주스에 흠뻑 적신 머리로 바닥에 길게 펼친 종이에 선을 그어 나가는 것으로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신체 행위를 통해 그 신체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남준은 시각과 청각을 교란하는 공감각적 퍼포먼스를 많이 벌였는데요. 예술에 있어 신체와 시공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다비치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입니다. 아직 남았을까 못 잊을 이유가 남아있을까 나만 왜 이렇게 바보같이 혼자 널 기다릴까 애꿎은 바람들은 말도 안 되는 네 말을 또 믿고 싶게 해 달라질 게 없는데 끝인 걸 아는데 생각이 나 그 모든 게 나 어쩌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긴 밤을 지새도 아직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 아픈 시간이 헛서 지나가기를 조금만 더 버텨볼게 나 없는 하루가 버겁긴 하지만 보고 싶은 마음 꼭 참고 하루에 하나씩 잊어볼게 그래 볼게 매일 이런 다짐을 해 습관처럼 생각보다 길어진 그리움이 익숙해져가는 날들에 제법 웃기도 하다 또 괜찮다가도 생각이 나 네 모든 게 어쩌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긴 밤을 지새도 아직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 아픈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조금만 더 버텨볼게 가 없는 하루가 버겁긴 하지만
언제든 돌아와 난 여기 있을 거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너 없는 하루가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쯤은 꼭 참고 하루에 하나씩 기억할게 그래 볼게 사랑을 시작하던 그때처럼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주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다비치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이었습니다. 자, 아까 백남준이 신체를 활용해서 작품을 했다고 했잖아요. 백남준이 또 작곡한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이, 녹음기와 피아노를 위한 곡이라는 작품의 연주회에서 그는 미리 녹음된 여러 음악 사운드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즉흥적 사운드,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무대 위로 몰고 오며 내는 엔진 소리, 또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부수며 내는 소리 등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음악적이면서도 시각적이기도 한 그의 퍼포먼스는 점차 텔레비전, 또 비디오 같은 테크놀로지적 요소까지 포함되게 되었죠. 그 후 1971년 작품 TV 첼로와 비디오 테이프를 위한 콘체르토에서는 샬럿 무어머니 백남준의 작품 TV 첼로를 연주하는데 텔레비전 세대를 연결해 만든 이 한 줄짜리 첼로는 샬럿 무어머니 현을 그을 때마다 한 대의 모니터에서는 그 연주하는 모습이, 또 다른 한 대에서는 다른 첼리스트의 연주 모습이 담긴 비디오가, 또 나머지 한 대에서는 방송 중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가로채운 화면이 상영되었습니다. 비디오와 음악, 오브제, 인간 신체를 일체화시키는 퍼포먼스를 통해 동시적이면서도 분절된 시간과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었죠. 백남준의 예술에 텔레비전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196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3년 독일 부퍼탈에서 열린 개인전,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과 196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개인전, 사이버네틱스 미술과 음악에서 백남준은 텔레비전의 내부 회로를 물리적으로 조작하고 전자기적 신호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화면에 색다른 이미지를 창조하는 실험 텔레비전을 선보였습니다. 텔레비전 가까이에 자석을 갖다 대어 추상화 같은 화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오디오 신호 발생기를 연결해 그 생성되는 주파수에 따라 왕관 모양의 파형이 화면에서 춤을 추게 하기도 했죠. 백남준은 그만의 파괴적이고도 창의적인 에너지로 전 시장을 채우면서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로 관람객의 모든 감각기관을 자극하여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바로 백남준이 개입한 회로는 텔레비전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기술적 작동 방식의 탐구와 함께 그 대중매체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도 백남주는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텔레비전을 쌍방향의 참여적 매체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 바로 백남준의 예술적 기획이었죠. 미술사학자 데이빗 조슬릿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백남준의 합성된 비디오 영상이나 설치 작품이 창조하는 이미지는 텔레비전이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침투하여 그 시스템 전체를 변형시키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개입이었습니다. 모음곡 212라는 작품에서도 이러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데요. 뉴욕의 Wnet 채널 심야 시간에 방송되었던 3에서 5분짜리 비디오 30여 편으로 구성된 이 작품 안에서 백남주는 대중매체와 정보산업을 선도하면서 동시에 이에 지배받아 가고 있는 뉴욕이라는 도시의 풍경을 상업 광고와 뉴스 통계, 시민 인터뷰 등 다양한 관점의 영상을 특유의 빠르고 화려한 기법으로 뒤섞어서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비디오 영상의 채색과 순서를 자유자재로 편집하기 위해 백남주는 일본의 엔지니어 슈아 아베와 함께 100 아베 비디오 신시사이저라는 기계를 고안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백남주는 이 다용도 컬러 TV 합성기로 텔레비전 스크린이라는 캔버스를 레오나르도처럼 정확하게, 피카소처럼 자유롭게, 또 르누아르처럼 다채롭게, 몬드리안처럼 심오하게, 플록처럼 격렬하게, 제스퍼 존스처럼 서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입니다.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보고 있으면 왠지 꿈처럼 아득한 것. 몇 광년 동안 날 향해 날아온 별빛. 또 지금의 너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정말 남김없이 고마워.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곤 해.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네 모든 순간 나였으면.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백남준이 일본의 엔지니어 슈아 아베와 백 아베 비디오 신시사이저라는 기계를 고안하기에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백남준이 이 다용도 컬러 TV 합성기로 텔레비전 스크린이라는 캔버스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기존의 예술적 성과에 견주어 새로운 매체의 가능성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백남준은 비디오만이 실현할 수 있는 예술, 또 의도와 우연이 결합하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예술을 추구했죠. 1974년 한 인터뷰에서 비디오 신시사이저를 통해 영상을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백남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통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루하거든요. 존 케이지한테 배운 점 중에 하나는 통제를 풀어놓고 매 순간을 즐기라는 것이죠. 그 비디오 신시사이저에는 놀람과 실망이 북박이로 장착되어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백 아베 비디오 신시사이저는 1970년 보스턴 WGBH의 4시간짜리 생방송 비디오 코민, 비틀즈의 처음부터 끝까지 텔레비전을 위한 실험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완성품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과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이미지가 비틀즈의 음악에 맞춰서 교차, 편집되어 방송되었고 백남준이 즉석에서 초대한 거리의 행인들이 방송국 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해 함께 참여하기도 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영상들이 생방송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백남준은 비디오 신시사이저를 통해 고도의 정확성을 포기한 대신 고도의 부정확성을 얻었다 라고 말하며 불확정성의 미학을 강조하는데 백남준은 바로 그 불확정성이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전자들의 음악적 춤이 우리 신체의 감각에 직접 작용하면서 관람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백남준의 예술에 영향을 끼친 이론 중 하나는 바로 사이버네틱스입니다. 백남준에게 사이버네틱스는 인간과 기계의 생태학인데요.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가져올 인간 존재 양식의 변화를 백남준은 인간과 기계의 하이브리드인 로봇을 만들어 탐구했습니다. 그의 무선 조종 로봇 K456은 1964년 로봇 오페라 출연을 시작으로 1982년 휘트니 미술관 앞에서 교통사고 퍼포먼스로 사망하기까지
백남준의 예술적 여정에 자주 동행했죠. 1980년대부터는 비디오 조각이라 부를 수 있는 로봇 시리즈를 만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구형 텔레비전 수상기가 인간의 신체를 대신하고 그 모니터 안에서 다양한 비디오 영상을 보여주는 로봇들입니다. 빈티지 텔레비전 비디오 이미지를 상영함으로써 과거 속의 현재를 삽입하기, 또 고정되어 있는 조각 안에 순간순간 흘러가 버리는 이미지를 대면시키기, 또 비디오의 영상은 전자적 빛의 전멸로 표현되는 환영이지만 그 로봇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빚이기도 합니다. 바로 백남준은 우리 안의 작은 우주와 위성이 떠다니는 큰 우주를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이 서로 다른 우주들은 빛의 미디어인 비디오, 또 텔레비전 등으로 매개하는 것이 바로 백남준이 생각한 미디어 아트였습니다. 그 후 1990년대 백남준은 레이저 기술로도 관심을 확대하게 되는데 레이저를 통해 미디어 아트의 기본 전제인 빛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면서 본질과 실존이라는 이원의 철학적 문제를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작품 3원소의 경우 기하학의 세 기본 형태인 원형, 삼각형, 사각형의 나무 구조물을 양면 거울로 처리했고 그 안에서 회전하는 프리즘을 통해 레이저를 투사했죠. 레이저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여러 각도로 선을 그어나가게 되었고 그 빛은 춤을 추듯 무한대로 뻗어나가며 기하학적 공간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이런 실험 텔레비전을 통해 제기했던 전자는 실존이 곧 본질이라는 명제를 백남준은 이렇게 레이저의 춤을 안무하며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순순히 지환의 슬픈 초대장입니다. 내 야윈 손으로 온 초대장 위에 널 데려간다는 그 완이름 오래전 헤어지던 날 자꾸 내 눈앞에 스쳐 혼자서도 난 서글픈데 수화기 너머로 젖은 네 목소리 그때 왜 날 보내줬냐고 처음부터 널 사랑했다며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다고 그 많은 사연들 다 버려둔 채로 날 떠난 너였잖아 지금 그를 사랑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줘넣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순순히 지환의 슬픈 초대장이었습니다. 자, 백남준이 레이저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소리와 빛과 움직임으로 가득 찬 백남준의 예술 세계였습니다. 그 속에서 백남준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백남준은 언제나 유쾌하게 빛나는 별이었죠. 미술관 바닥에 설치되어 반짝이던 자신의 텔레비전 설치물은 로우 아트, 그 반짝임이 미술관 천장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달빛과 어우러지던 하늘의 모습은 하이 아트라고 하며 껄껄 웃었다는 백남준. 우리가 다락방 작은 창을 통해 바라보는 저 우주의 별과 달은 과학의 대상이기 전에 상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무수한 이야기와 이미지는 창가에선 이의 삶과 꿈에 따라 다르게 그려질 것이고 백남준이 원했던 것은 서로 다른 다락방에 선 이들의 삶과 꿈, 또 그 우주들의 접속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백남준의 어시스턴트이기도 했던 비디오 아티스트 빌 비올라는 백남준이 한 무리의 전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또 온 우주에 퍼져 있다고 글을 기렸습니다. 백남준은 그렇게 저마다의 우주들을 접속하기 위해 여전히 진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백남준의 작품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나온 작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알아봤던 작품 손과 얼굴은 1961년도에 설치되었고요. 지금은 현재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소장 중입니다. 또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 역시 현재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소장 중이고요. 1958년에서 62년에 제작되었고 크기는 50cm 곱하기 36cm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왕관TV, 이것도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소장 중입니다. 그리고 자석TV는 1965년에 제작되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소장 중이고 이 작품은 1965년 뉴욕 뉴스쿨에서 열린 백남준 전자TV, 칼라TV, 3개의 로봇, 2개의 선박스와 1개의 선캔이라는 뉴욕에서의 첫 전시에서 바로 이 자석TV를 선보였습니다. 자석TV는요, 관객들이 외부에 매달아 놓은 자석을 움직일 때마다 전자 시그널의 이미지가 방해를 받도록 회로를 변경해 놓았는데요. 백남준의 의도대로 관객의 참여로 인해 추상적이고 아름다운 패턴이 텔레비전에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원리로 화면을 조작하여 아름다운 화면을 만들어내는 비디오 아트의 미래를 예언하는 작품이 바로 탄생한 것이죠. 제가 백남준 아트센터에 방문해서 이 작품을 실제 참여해봤던 것 같아요. 보통 미술관이나 이런 아트센터 가면 작품을 멀리서만 보게 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못 보게 하는데 이 작품은 관람객들이 실제 참여해야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실제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라 더욱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작품은 바로 삼원소입니다. 삼원소 역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소장 중이고요. 이거는 1997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작품은 바로 비디오 코뮌입니다.
이 작품도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소장 중인데 1972년에 제작되었고요. 이 작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시 보스턴의 WGBH 방송국은 1960년대 말부터 아방가르드 비디오 아티스트들과 실험적인 작업들을 제작하고 개발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다고 합니다. 백남준은 1968년부터 비디오 아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작가로 선정되어 보스턴 및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했습니다. 작품 비디오 꼬뮤는 WGBH 방송국의 지원을 받아 100압의 비디오 신시사이저를 이용해 제작한 첫 작업으로 4시간짜리 생방송 프로그램이었죠. 이 방송에서 백남준은 방청객들과 비디오 신시사이저를 이용해 직접 영상을 조작하게끔 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의 부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비틀즈라는 것으로 영상의 배경에는 비틀즈의 음악이 깔려 나왔죠. 백남준은 프로그램 중간에 일본 방송 프로그램과 일본 광고 이미지를 자막도 없이 미국 시청자들에게 여과 없이 방영했습니다. 실시간 비디오 피아노인 비디오 신시사이저를 통해 백남준은 누구라도 기계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해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백남준은 타 방송국과 예술대학에서 의뢰를 받아 신시사이저를 추가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백남준의 더 다양한 작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김나영의 일기입니다. 잠시 내 맘을 꺼내어 볼게. 전해줄 말이 너무 많아. 아무 일 없던 어느 날처럼 얘길 들어줄 수 있니? 때론 많이도 다투었었지. 그때도 나는 네가 좋았어. 너도 그럴까? 너의 일기에 나로 가득했을까? 이제야 되살아난 우리의 시간들과 널 향한 나의 약속. 아닌 척 뒤돌아서 봐도 쏟아지는 눈물을 감춰도 네 이름을 부르는 마음 더 안아주지 못해. 미안해. 나는 너를 잊지 못해. 이렇게 널 기다려. 내일은 어떤 아침을 만날까? 너의 매일을 아끼고 싶어. 하루가 지는 먹먹함에도 힘껏 네 마음을 안고 죽도록 잡고 싶은 아픈 손짓과 놓지 못할 네 손가락 끝. 아닌 척 뒤돌아서 봐도 쏟아지는 눈물을
이렇게 널 잡고서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김나영의 일기였습니다. 자, 이어서 알아볼 작품은요, 글로벌 그루브입니다. 이 작품 또한 백남준 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에서 소장 중이고요. 1973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뉴욕 Wnet TV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백남준의 작업으로 앞으로 맨하튼 전화번호부만큼 TV 가이드가 두꺼워질 것이라는 예언적 내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글로벌 그루브에서는 탭댄스에서부터 인디언 나바호족의 북소리, 또 한국의 부채춤, 샬롯 무어먼의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각 문화권의 춤과 음악이 편집되어 보여집니다. 백남준은 글로벌 그루브와 세계 비디오 시장이라는 글을 통해 당대의 텔레비전 영상 문화가 민족주의적 편향된 시각만을 전달하여 민족 간의 소통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비언어적 소통 매체인 음악을 통해 백인과 흑인, 또 동양과 서양,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이어주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백남준은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의 음악과 무용 프로그램을 주간 편성하여 비디오 공동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확산시킨다면 이에 따른 교육적, 오락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글로벌 그루브는 작품 TV 정원 등 백남준의 다른 작품들에 삽입되어 계속 이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작품은요, 백남준의 대표 작품으로 손꼽히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입니다. 이 작품은 1984년에 제작되었고 이 작품 또한 백남준 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에서 소장 중입니다. 백남준은 1977년 카셀 도큐멘타 6에서 최초로 소규모 위성-TV 프로젝트를 시도한 이후 여러 차례 위성방송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1984년 1월 1일에서야 좀 더 본격적인 위성 프로그램을 실현하게 되었는데요. 조지 오웰이 작품 1984년에서 빅브라더가 텔레비전을 지식과 권력을 집중화시키는 통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을 비웃듯 백남준은 작품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통해 전 세계를 인공위성으로 생중계하며 상호 소통적인 예술 매체로 활용하는 참여 TV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작품은 파리의 퐁피두 센터, 또 뉴욕의 Wnet 텔레비전 스튜디오를 연결하여 중계하고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 이를 수신했습니다. 또한 백남준은 요셉 보이스와 존 케이지가 서로 친분이 있지만 한 번도 공연을 같이 한 적이 없다는 것에 착안해서 위성을 통해 두 거장이 만나도록 했는데요. 그리고 케이지, 보이스 같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당대 대중적인 팝 가수들이 한데 모여 동시에 공연을 벌였습니다. 한국에는 1984년 1월 1일 낮에 생중계된 이 작품을 통해 백남준이라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이바이 키플링, 손에 손잡고 등 위성 오페라 3부작이 추가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바이바이 키플링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1986년에 제작되었고 이 작품 또한 백남준 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에서 소장 중입니다. 작품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뉴욕과 파리를 연결한 것이었다면 1986년에 위성 중계되었던 바이바이 키플링은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다던 키플링을 비웃으며 미국과 일본,
한국을 동시에 위성으로 연결한 작업이었습니다. 원래는 뉴욕과 서울을 연결하려고 했으나 당시 서울에서는 1986년 아시아 게임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위성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도쿄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백남준은 위성을 통해 뉴욕과 도쿄의 화면을 반으로 나누어 뉴욕의 사과가 도쿄로 전해지는 쇼를 벌였습니다. 뉴욕에서는 루 리드, 필립 그레스가 공연을 하고 일본에서는 작곡가 류이치 사카모토, 건축가 아라타 이사오자키, 의상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 등이 참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시아게임의 마라톤 장면과 한국의 풍경을 담은 이미지들이 작은 분할 화면으로 병치되며 삽입되었죠.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작품은 바로 손에 손잡고입니다. 이 작품은 1988년에 제작되었고 백남준 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에 소장 중입니다. 굿모닝 미스터 오엘, 바이바이 키플링에 이은 세 번째 위성 작업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비디오 올림픽, 손에 손잡고로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맞춰 성사시킨 프로젝트입니다. 백남준은 위성방송 프로젝트에 대해 고급 예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고급 예술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88 올림픽은 냉전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중국 및 러시아 방송국까지 합세하여 각국에서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송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설치된 1000세대의 모니터로 이루어진 다다익선 앞에서 사물놀이 퍼포먼스가 벌어지고 브라질 리우에서는 카니발이, 아일랜드에서는 자동차 경주가, 미국에서는 머스 커닝햄이 댄스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인 줄만 알았던 백남준이 동과 서를 연결했고 정말 만나기 어려운 끝과 끝에 뭔가 사물, 또 인물, 예술가들, 또 뭐 한 시대의 유명한 위인들을 연결시켰다는 점이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무한한 능력, 또 그런 값어치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백남준 작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의 작품들을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좀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셨을까요?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고 알찬 그림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을 진행한 아나운서 김민지였습니다.